안녕하세요. 자, 그 EBS 기초이론서는 제가 쓴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책을 읽기도 좀 벅차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민법 용어는 다 우리 한글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이다. 독일의 민법을 일본에도 일본식 한자 용어로 바꿔서 놓은 것을 우리가 민법 제정하면서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우리말로 풀지 않고 음을 그대로 따다 읽었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는 또 우리 한자는 좀 다른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명사,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더라도 쉽게 해서 일본 말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풀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민법의 기본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을 보면서 용어를 익히는 거예요. 용어. 그래서 용어를 익힌 다음에 그 용어를 익히는 과정 자체가 끝나고 나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서가 봐지고 나서 마지막은 판례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데 먼저 기초이론에서 우리가 나눠드린 이 법조문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법조문 풀이를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우리 나눠드린 그 법조문 몇 조부터냐면 2페이지에 제2절 의사표시란 파트부터예요. 의사표시. 자, 여기부터 법조문을 풀면서 이 법조문을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어를 좀 들어봤다 상견례하고 그래도 용어의 뜻 정도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익히자는 거예요. 먼저 의사표시 한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의사표시는 단일어가 아니라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의사란 말과 표시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의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진심, 나의 진이 이 얘기고요. 표시는 내 진심을, 내 마음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내 마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언어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일 계약을 맺어야지. 내일 물건을 사야지. 이게 내 의사예요. 근데 만나서 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입으로 얘기했어요. 산다라고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 이루어진 거예요. 의사표시가.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는 근데 이제 법률행위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건데요. 법률행위 그러면 일단은 뭘 알고 계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 맺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매매계약 맺건 임대계약 맺건 돈을 빌려주는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 남과 계약 맺는 게 대표적인 법률행위인데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는 모든 계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의사표시 없이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계약을 맺을 때 내 마음속에는 내 의사와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이 표시가 일치하면 자 계약을 맺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계약을 맺어야지 물건 사야지 이 의사를 가지고 산다라고 계약서 도장을 맺을 수 있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일치하면 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계약을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계약서 도장을 산다라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요. 그건 내 마음 내 표시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제 하나 예를 들면요. 나는 전혀 계약을 맺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물건 산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산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일치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 강박을 당했어요. 상대방이 김조폭이에요. 그래서 홍 사장 도장 찍지 않으면 사람 잡는다. 그래서 강박당해서 무서워서 내 진심은 정말로 계약을 맺겠다는 생각도 없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내 진심은 계약 맺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더라. 그러니까 양자 일치하지 않으면 이 의사표시에 결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함.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의사표시 했지만 이게 결함 있는 또는 하자 있는 이 의사표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면 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응? 이 계약은 효력이 있는데 양자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함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 성립한 계약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몇 가지가 되냐. 우리 법조문에는
양자 일치하자는 것을 네 가지를 규정해놓고 있어요. 네 가지를. 그러면 한번 이 양자 네마다 일치하자는 게 뭐가 있느냐. 첫째, 우리 107조에 있어요. 그 107조에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요. 자, 이게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래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요거를 뭐라 부르냐.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왜? 이게 일본말이다, 일본말. 이게 우리말이라면, 이게 한글 써서 우리말이라면 읽는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자 용어인데,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 요거를, 그대로 원어를 쓰면요. 이걸 뭐라 부르냐. 이 일본식 한자 용어 이게 비진이 표시다, 이 불러요. 그러니까 독일 말을 일본 애들이 일본 한자로 비진이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민법을 제정할 때 그대로 그냥, 한 음만 따다가 비진이 표시라 써놨어요. 이렇게 법조문에. 그러니 이걸 우리가 이 뜻을 어떻게 합니까? 비진이 표시란 말이 뭐냐. 같은 말, 진여사 표시. 비진이 표시란 말은 내 마음속에 내 의사와 나의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를 본인이 알면서,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 누구랑 짜고 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이 표시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한 표시 일치하자를 본인이 뻔히 알면서 누구랑 짠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사는 게 뭐냐. 자, 이런 거를 우리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해보면 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마음에도 없는 허언하는 거, 허언. 마음에도 허언하는, 또는 뭐 농담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민법을 배울 때 비진이 표시, 진야 의사 표시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남한테 허언하는 거, 농담하는 거. 그럼 거짓말이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다 쳐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예를 들면 무슨 뭐 기계 같은 걸 하나 빌려준 관계예요. 이 기계는 얘 거예요. 빌려준 관계예요. 뭐 기계가 한 1억쯤 나온다 칩시다. 뭐 친한 친구 사이인데 저번에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에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농담 삼아서 장량 삼아서 거짓말로 야 을아 너 술 한 병만 소주 한 병만 완샷하면 너 빌려주고 있는 기계 오늘부로 너에게 증여한다. 너 가져. 돌려줄 필요 없어.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소주 한 병은 냉면 그릇에다가 완샷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빌려준 기계를 증여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얘 진심은 증여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진심은 증여한다는 마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는 너 가져. 증여한다 얘기하는 것이 내 진심과 내 표시가 뻔히 일치하지 않는다를 본인이 알면서 말하는 사람이 알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전 이 말하는 사람, 이 의사표시하는 사람, 이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불러요. 표의자. 이것도 일본 한자 용어예요. 남한테 뭔가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가 자기의 진심은 증여한다는 의사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증여한다고 지 혼자 의사표시한 거예요. 농담 삼아 거짓말 삼아 장난 삼아 한 소리라고 해요. 이게 비진이 표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법조문 봐보세요. 107조.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1항 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진이 아님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한 것이라도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면서 하는 것을 농담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를 읽을 때 항상 법조는 그러나 말이 잘 나와요. 그러나 앞에까지를 진야 의사표시도 비진의 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 그 효력이 있다. 항상 그런 앞에까지를 원칙이라 부르는 거예요. 원칙. 법조문 읽을 때. 원칙은 그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하다. 그러나부터는 뭐라 부르냐. 그러나부터를 예외다 이렇게 불러요.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항상 법조문 읽을 때 그러나 앞에까지를 원칙 조항이다 또는 이렇게 불러요. 원칙 조항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하고요. 본문이다 그래요. 본문 조항이다. 그러나부터를 법조문이 그러나만 있는데 그러나부터를 예외 조항이다 또는
단서조항이라 불러요. 항상 법정을 읽을 때 그런 앞에까지를 원칙조항, 그런 앞에까지를 본문조항, 그러하부터를 예외 또는 단서조항이라 불러요. 그럼 말을 써볼게요. 농담, 거짓말도 실제는 말하는 사람이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한 것도 원칙은 효력이 있다는 얘기,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얘기는요.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했다면 증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가. 원칙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의라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농담 삼아 한 얘기도 원칙은 유효하다. 줘야 되는 거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나 이제 보세요. 법조문 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여기서 말해서 상대방이 의리죠. 상대방 의리 표의자의 말하는 사람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제가 지금 술자리에서 나에게 기계한데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농담 삼아 거짓말로 장량 삼아 한다는 것을 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 의리 알았거나 우리는 법조문을 읽을 때 항상 알았거나 말을 잘 써요. 알았거나. 그 알았거나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어. 얘가 나한테 소주 한 병만 완샷하면 빌려주는 기계는 넌 오늘부로 증여야. 너 가져라. 라고 얘기한 것이 얘가 진심 아님을, 얘가 농담 삼아 한 얘기를 거짓말임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그 알았다는 얘기를 법조에서 뭐라 얘기해? 알았다는 것을 악이라 불러. 악이. 이미 알고 있었어. 제가 나한테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로 얘기한다는 건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악이라 부르는 거야. 악이. 뭘 알았다. 그러면 악이라 불러요. 악이가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법조문에서. 악이.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악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 진심이 아니고 악이. 거나. 이제 거나한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법조문을 이렇게 하나 해석하는 것은 모든 법조문은 똑같은 법칙 써 있단 말이에요. 거나한 얘기는 또는이에요. 또는 우리말로 하면 또는 이미 농담이라는 것을 증여한다 얘기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악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또 보시면 보세요. 알 수 있었을 때는 알 수 있었다. 그 알 수 있었다는 얘기를 유과실이라고 불러요. 유과실. 이렇게 불러요. 자,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의리 조금만 주의했다면 술자리에서 1억짜리 기계 빌려준 기계 너 소주 한 병만 마시면 오늘부로 너에게 증여하겠다 얘기한 것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분위기상 장량 삼아 농담 삼아 거짓말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내가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과실이라는 얘기는 주의하지 못했다. 부주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걸 유과실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게 유과실이에요. 자, 그 자리에 친구 10명이 다 같이 동창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9명들은 얘가 하도 술 안 마시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얘가 야, 너 소주 한 병 마셔. 그럼 내가 빌려준 게 증여할게라고 얘기한 것이 술이나 먹자는 얘기로 알아들었지 정말로 술 한 병 먹으면 1억짜리 기계 준다고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들은 다 농담을 알아들었는데 자기만 진담을 알아들은 거야. 이게 유과실이에요. 내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농담임을 거짓말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남들은 다 농담을 알았다는 거야. 남들은. 그럼 유과실이라 부르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해도 농담을 알 수 있어요. 유과실인 경우. 이때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증여는 무효이다. 그때 효력이 없다는. 그러면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상대방이 거짓말임을 농담임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남들은 모두 농담을 하는데 자기만 진담을 했더라. 이게 유과실이에요. 그때는 이 증여는 무효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증여가 안 되는 거예요. 증여는 얘기했지만 증여 안 되고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예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내가 입으로 얘기한 것이 내 진심이 아니라고 아니면 알고 한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하다. 증여가 돼줘야 되는 거 소유가 넘어온 거다. 그러나 원칙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상대방 측이 농담이 이게 증여한다 얘기한 건 진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때는 무효 효력이 없다. 그럼 결국은 이 농담 거짓말로 증여한다 얘기했을 때 결국 누구 태도에 따라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유효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을 줄 알아야 돼. 자, 갑이 우리한테 술자리에서 너 1억짜리 기계 하는데 너한테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얘기한 것도 상대방이 악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의의 반대말은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이. 법에서 선이라는 게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한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몰랐다. 전혀 몰랐다.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농담임을 거짓말이 몰랐다. 몰랐어요. 선이. 상대방 선이라 해서 난 전혀 몰랐어요. 농담이면 선이. 또는의 반대말. 또는의 반대말은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5월에 5월의 반대말은 and. 상대방 을이 선이고 난 전혀 농담 몰랐어.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자, 무과실한 얘기 이런 뜻이에요. 무과실한 얘기는 그 자리에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전원도 다 기계를 증여한다는 말로 알아들었지 거짓말임을 남들 다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의했더라도 농담이 몰랐다. 남들도 다 진담을 알았더라. 이게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농담이 거짓말로 증여하다 얘기한 걸 몰랐거나 또는 알 수가 없었다. 무과실인데 그때는 이 증여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오늘부터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진입 표시가 있을 때 농담 거짓말로 증여한다 얘기했을 때 결국은요 원칙은 유효하다 얘기하지만 결국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지만 상대방 측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일 때는 그때는 이 증여는 유효하다. 이 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법적으로 있는 얘기네요. 농담 거짓말로 한 얘기도 원칙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실일 때는 이 증여는 무효이다. 그런데 그 이항에 보면 그런데 전항의 의사표시는 항상 전항이라는 게 그 107조 1항에 있는 얘기예요. 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다 이게 한글처럼 보지만 다 이게 일본식 한자용어라고요. 그래서 제3자가 누구냐? 항상 민법을 배울 때 사람은 두 명의 사람 빼기 없어요. 이 두 사람 뭐라 부르냐 보세요. 말한 사람을 표의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상대방이라 불러요. 상대방.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 두 사람을 같이 부를 때는 뭐라 부르냐? 갑과를 같이 부를 때는 당사자를 불러요. 당사자. 이게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 때 당사자 이런 거 쓰지만 이게 법률 용어예요. 두 사람을 같이 당사자라 불러요. 근데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이 당사자 아닌 사람은 다 삼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당사자 아니면 삼자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계를 증여한다 얘기했어요. 어제 술자리에서. 근데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니까 갑이 어제 나한테 빌려준 기계를 소주 한 병만 마시면 나한테 증여한다 얘기했지. 얘 술 잘못 먹는 애라 술 한 병 먹고 그냥 테이프 끊겼어요.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더니 얘가 이틀 전에 증여한 거니까 이젠 내 거니까 돈이 급해요.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기계를.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 사람은 당사자예요. 병 같은 사람을 제3자라 부르는 거예요. 3자. 여기 봐. 당사자는 다 3자라 불러요. 근데 얘가 증여받은 기계를 팔아먹었는데 다시 얘가 보름 만에 이 기계를 또 전매했어요. 또 전매해서 정한테 또 매매해서 기계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제4자란 말 없어요. 얘도 제3자예요. 또 물한 사람이 나와도 얘도 제3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 3자라 부르는 거지 민법 제4자 5자란 말이 없어요. 그럼 매매했어요. 기계 여기 넘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갑이 야 빌려준 기계 다시 돌려달라 이제 내가 써야 돼 돌려줘라고 요구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한 달 전에 분명히 나에게 증여한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증여받아서 내 건 줄 알고 매매했는데 그때 얘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그때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장량 삼아 거짓말로 장량 삼은 소리지 비집혀시 했다는 거야. 진짜 준다는 얘기냐. 그럼 이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기계 좀 여기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농담이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돈이 급해서 일단 팔아먹자. 상대방 을이 악이에요. 또는 유과실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술이나 먹자는 얘기를 알아들었지 정말로 증여한다는 얘기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얘가 악이 또는 유과실 때는 이때는 이 증여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됐지만, 그렇지만 뻔히 알면서 돈이 급해갖고요. 그냥 팔아먹은 거야.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효가 됐더라도, 이 제3자라는 사람이 선이었다면, 나는 몰랐다. 친구 사이에 농담 삼아 증언이 몰랐다. 몰랐던 선의 삼자한테는 쫓아가서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자, 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다 이게 일본말이라는 뜻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써보는 거야. 이게 한자로 쓰면 일본식 한자 얘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 뭐냐.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한 다리 건너간 삼자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었다. 난 전혀 몰랐다. 응? 그냥 을이 판다 그래서 그냥 을 건 줄 알고 샀을 뿐이지. 나는 갑건데 을한테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농담 삼아서 몰랐던 선 삼자한테는 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선의의 삼자 병한테는 이 매매가 다시 유효해진다는 거예요. 유효해지기 때문에 선의의 삼자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얘한테 쫓아가서 무효 주장해서 기계 반환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는 보호해주겠다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얘가 선의가 아니라 선의 삼자 보호하지만 얘가 악이라면 악의 제3자라면 악의 제3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을이 얘기했어요. 야 병아 이게 사실은 갑이 나한테 빌려준 기계인데 나한테 한 달 전에 농담 삼아 장량 삼아 뭐 증여한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담은 아니었는데 내 건 아니지만 싸게 팔 테니까 사라. 싸게만 줘. 뻔히 이런 사실 알면서 얘가 이때 증여한다는 것이 농담 삼아 거짓말하는 소리는 뻔히 알면서도 싸서 매입했더라. 그럼 얘가 악이에요. 악의 삼자라 부르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매입했더라. 악의 삼자는 보호받지 못하겠죠. 악의 삼자한테 쫓아가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무효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기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진입해서 이루어졌을 때 한 달이 건너간 삼자가 나타나면 삼자가 선이었다는 나는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매입했다. 선의 삼자한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 삼자는 보호받고 선의 삼자는 소유권 취득하지만 삼자가 악일 때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악의 삼자한테는 무효 주장해서 기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진입 표시도 당사자가 아닌 삼자한테 뭐가 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삼자가 선이라면 보호받는다. 보호해주고 대퇴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악의 삼자라면 걔는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 주장해서 기계 반환 받아올 수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비진입 표시가. 근데 어쨌든 의사 표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비진입 표시고. 두 번째는 그럼 내 마음과 내 표시가 또 일치하지 않는 거에 뭐가 있느냐. 그럼 108조가 있어요. 108조. 제 108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법조문을 외우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107조 그러면 비진입 표시, 108조 그러면 동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이 정도 얘기는 몇 조 그러면 줄줄줄 나와요. 이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법조문 한 3, 40개 정도는 몇 조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요. 하도 자주 봐갖고. 그만큼 유명한 법조문들이에요. 물론 올해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죠. 108조 뭐라 부르냐면요. 보통 이 불러 통정, 통정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불러요. 자, 통정이란 말이 뭐냐. 한자 써볼게요. 제가 이제 맨날 한자 쓴다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다 우리 말이 아니구나를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1번씩 한자로 쓰면 통정에서 통정. 근데 통정이란 말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짜는 거, 둘이 짜는 거, 짜고 하는 걸 통정했다 그래요. 짜는 거. 둘이 뭔가 짜고 하는 거. 짠 것을 통정했다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정 표시가 뭐냐? 내 마음속에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알면서 뻔히 알아요. 내가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뻔히 알아요. 네. 자,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뭐 기초 강의 할 때 그렇지만, 이 다음에 기본 강의는 이 녹화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한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내가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뻔히 알아 본인이 뻔히 알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짜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짜고 하면 통정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 알면서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은 부동산 민법 시험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할 때 이 중개사 분들이 이 정도의 부동산에 관한 민법적 지식은 있어야 남의 재산 관계를 다룰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39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물어요. 부동산에 관련되는 판례, 부동산에 관련된 사례, 부동산에 관련되는 법조문, 동산 얘기 묻지 않아요. 동산 중개할 일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예요. 통조 표시 왜냐? 이 통조 표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부동산 이 가장매매인가요? 가장매매. 부동산 가장매매. 이게 대표적인 통정 허위 표시예요. 올해도 이 문제가 당연히 나왔죠. 여기 통정 표시가 부동산 가장매매. 그럼 부동산 가장매매 왜 하느냐? 왜 하는지 한번 이유를 볼까요? 보통 누가 이 통정 표시하느냐? 누가 부동산 가장매매? 보통 채무자들이에요. 돈 갚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를 부동산 압류를 면키 위해서 누구랑 짜고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 압류 면허를 빼돌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통정 허위 표시다.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가장매매가 여기 해당되는 대표 사례다. 그럼 바로 한번 해봐야죠. 땅이 있어요. 이게 통정 표시예요. 이게 땅이 있는데 누구 거냐? 용인에 있는 2,000평짜리 예를 들면 임야. 시가는 굳이 말하자면 한 5억쯤 나가는 땅이에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항상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여기 보면 소유자는 갑이다라고 이렇게 등기가 나 있어요. 갑거예요. 갑이 소유권이야. 근데 갑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 갑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날 거예요. 망했어요. 근데 부도 났단 말이 떨어지면 이 갑의 채권자라 A, B, C 이런 사람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게 갑의 채권자예요.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모든 전자산 압류 들어올 거예요. 토지건 건물이건 다 압류 들어올 거예요. 근데 다 압류당하면 거지되잖아요. 꼴짝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도나기 한 달 전에 믿을 만한 친한 친구 을을 만났어. 을아, 내 고민이 있어. 응? 얘 이름이 을중마예요. 아주 친한 믿을 만한 아주 중마고사위야. 갑고우야. 야, 내가 한 달 뒤에 부도나면 나의 채권자 ABC들이 내 전재산 압류 들어올 거다. 그러니 부도나기 전에 용인에 있는 땅 너한테 판 것처럼 짜고 진짜 파는 게 아니고 짠 것처럼 짜고 네 앞으로 명의 좀 빼돌려놔야겠다. 그래야지 압류를 못 하잖아요. 좀 도와달라. 알아서 협조해 줄게요. 그래서 실제는 두 사람이 사고 판단 마음이 있어 없어요? 실제는 사고 판단 의사가 없어요. 진짜 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에는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이라고 가장 매매가 가라로 계약서 작성해서 사고 판단을 하고 도장 찍었어 안 찍었어요? 찍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파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 계약서에는 사고 판단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내 진심과 오늘 계약서 표시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뻔히 알면서 혼자 했나요? 둘이 같이 했나요?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럼 통정 허위 표시야. 그래서 부랴부랴 둘이 짜고 사업한 것 좀 꾸며서 가라로 가장 매매계약서, 거민계약서, 가장 매매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서 등기소 가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이 빼 돌려놓는 거야. 이렇게 빼 돌려놓고 한 달 뒤 부도를 내버리는 거야. 이게 통정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애들이 이걸 압류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통정 표시예요. 그럼 통정 표시하면 보통 이 사례인데 우리 법정에 뭐 됐냐? 통정 표시는 짠 당사자. 이 당사자라 불러요. 보통 우리가 빼돌리는 사람, 갑 같은 사람이면 자기 부동 빼돌리는 애, 가장매매에서 이런 애를
법률용어로 가장이라는 얘기 가짜죠. 가장 양도인. 이때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 빌려줘서 빼돌려놨잖아요. 을 같은 사람을 가장 양수인이라 불러요. 가장 양수인. 가장 양도인, 가장 양수인. 이 두 사람 같이 부를 때는요. 같이 부를 때는 당사자라 불러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통절 표시는 부동산 가장매매는 짠 당사자끼리는 무효이다. 무효라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 냈어요. 그럼 무효가 되고 이 등기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라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빼돌려놨어. 한 3년쯤 지났는데 얘들이 몰랐죠. 우리 마음이 싹 바뀌네. 견물생심이라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확 먹고 나주고 몰려. 이거 3년 전에 친한 친구 갑이 사업 망해서 누가 압류 들어올까 봐 짜고 내 명의로 빼돌려놨잖아요. 명의도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될까? 막 싹 바뀐 거예요. 3년 만에 참 고맙다. 갑이 의뢰 쫓아가서 네가 3년 전에 도와줘서 용인에 땅 가장매매에서 짜고 네 명을 빼돌려놓지 않았다면 다 압류당해서 다 날라갔을 거야. 이 3년 만에 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을이 내 땅인데 왜 돌려주니? 소유권 나한테 있어. 이리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야. 소송 냈어요. 판사님,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받게 하는 것은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매매였습니다. 진짜 사업한 거 아닙니다. 라고 입증되면 무효 주장해서 땅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자기 면에 있다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다면요. 유효하다 그러면 이게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효이기 때문에 통절 표시는 짠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진짜 매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이 땅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가장매매 무효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한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이지만 법정 2항에 보세요. 2항에. 하지만 자 봐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108조 1항에 상대방과 통정한 짠 허의사표시는 여기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가장매매. 빼돌린 부동산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근데 2항에 하지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태양하지 못한다. 또 선의 3자도 보호한대요. 여기서요. 빼돌려놨어. 그래서 여기서 뒷일을 부탁한다고 얘는 일단 도망갔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빼돌려놓은 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확 먹고나 주고 용인의 땅 2,000평을 압류면하려고 짜고 가장매매 4명을 빼돌려놨지. 그런데 얘는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뒷일을 부탁하고 도망갔어요. 확 팔아버려? 명의가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걸려.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금매물 싸게 팔겠다. 5억짜리 돈이 급해서 2억만 줘도 팔겠다. 매물 내놨어. 명의가 자기 명의. 그러면 산다는 사람이 등기 떼어보면 예명이 돼 있잖아요. 남들이 가장매매인지 뭐인지 모르잖아요. 등기부상. 그러니까 좋다. 싸서 샀어요. 사서 2억에 매매해서 이전 등기 받았어요. 이렇게요. 이런 애를 뭐라 불러요? 제3자. 팔아버린 거예요, 얘가. 넘어왔는데 3자가 선이었다면 나는 을면에 대해서 을건 줄 알았지 니네 두 사이에 이뤄진 가장매매인지 몰랐어. 응? 가장 몰랐어. 빼돌린 분은 몰랐다. 난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다. 몰랐던 선이라면 얘한테는 쫓아가서 얘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다양하지 못한다. 추정 못해요. 추정 못한다는 얘기는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 3자는 역시 보호해주겠다. 3자 선이랄 때는 소유권 취득이 된다.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뒤집어 얘기하면 얘가 악의 3자라면 얘가 얘기했어. 야 병아 내 친한 집 갑이 6개월 전에 부도나서 망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판 것처럼 짜고 가장매매해서 빼돌리는 부동산이야. 너 2억만 줘. 내가 싸게 팔게. 싸게만 줘. 뻔히 이게 진짜 매매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입했다는 거야. 싸서. 그럼 얘가 악이잖아요. 악의 3자한테는 이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 주장해서 이 땅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자 한 달 넘은 3자가 선의는 보호해주지만 악의의 3자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선인 3자 설건 취득하지만 악인은 설건 취득할 수 없다. 역시 여기도 선인 3자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한다. 규정이 있죠. 이런 얘기 하시면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이게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회생활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런 일은 얼마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등기부상은 을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을게 아니라 갑의 부동산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한 달에 건너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뭘로 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선이라면 보호받고 아니라 악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간단해요. 하지만 요 얘기를 이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좀 더 상세하게 많은 얘기를 한다고요.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또 1차장에 뭐가 있느냐. 백구조가 있어. 백구조. 백구조는 착오라 불러.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남과 계약 맺는데 계약 맺을 착오가 있었다는 착오가. 그럼 착오라는 게 뭔가 보세요. 착오. 착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의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치를 본인이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한 거야. 모르면서. 모르면서 하면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자, 내 마음은 계약서를 들이밀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 매도인식에서 직접 요금날 쓰라는 거야. 자필로 쓰래요. 얼마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안 판다는 건 계속 팔라는 거야. 응?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한번 가격이나 적어보세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이 계약만 한 사람 내 마음속에는 뭐 의사가 뭐였느냐면 그래 1억이면 팔겠다. 1억에 팔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직접 쓰래 나보고. 그러면 계약서 가격란에다가 여기다가 1억 원 이렇게 한글로 1억 원 뭐 정 이렇게 적고 도장 찍었으면 좋은데 갑자기 아라비아 숫자를 적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적은 다음에 팔겠다 적은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빠진 거야. 내 마음은 진심은 1억에 판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 표시할 때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에 표시한 거야. 동그라미 하나 빼먹은 거죠. 그래서 양자가 1차전 본인이 이 계약 문제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때는. 1억에 판다는 마음을 가지고 1억이라 적지 않고 1000만 원에 팔겠다라 정말 몰랐던 거야. 응? 그다음에 좋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 있는 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네? 내 마음은 1억이었는데 계약서 표시는 1000만 원에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계약 맺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면서요. 착오로 맺은 계약이고 착오로 한 의사표시죠.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법 좀 봐보세요.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역시 대응하지 못한다. 착오로 맺어진 계약도 한 달이 건너간 3자가 선의일 때는 쫓아가서 취소 주장할 수는 없다. 역시 그러면 착오로 맺은 계약도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이 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하지만 3자는 모든 3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만 보호하는 거지. 알았던 악의 3자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착오 얘기를 이거 지금 치웠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울 때 용어 어떻게 쓰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기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일단 항상 뭘 따질 때 이게 법률행위라 불러요. 법률행위 그러면 당분간은 뭐를 법률행위라 보자? 남과 계약 맺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이 계약이 먼저 성립한 계약이냐? 계약으로 성립한 거냐? 계약으로 성립이 된 계약이 성립이 된 계약이냐? 반대말이 뭐예요? 아니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불성립한 거냐?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이걸 먼저 논해야겠죠. 두 사람이 계약 썼는데 이게 계약으로 매매 계약서 썼는데 이게 매매 계약 성립이 된 계약이냐? 매매 계약으로 불성립한 계약이냐? 성립이냐 불성립 논해야 돼요. 근데 이걸 논해봤더니 이게 법률의 계약으로 불성립했다. 불성립한 계약은 아무런 더 이상 법적 의미가 있어 없어요? 법적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성립한 계약이 유연지 무연지 뭘 논하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성립이 됐더라 논해봤더니 불성립됐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성립도 안 된 계약 갖고 뭐 논할 필요 없으니까 아무 법적 의미가 없고요. 성립이 됐더라.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이 성립한 계약이 과연 유효한 계약이냐, 유효하다니 효력이 있는 계약이냐.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이 성립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냐, 계약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이냐, 계약 성립은 됐지만 이 계약이 무효인 계약이냐, 유효냐, 무효냐를 논하는 거예요. 먼저 다음에.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됐지만 성립한 계약이 다 모두 유효하다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성립은 되었지만 성립한 계약이 만약에 효력이 없다, 무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유효하다면 일단 유효한 계약은 나중이라도 이 다음에 한 달 뒤에 보름 뒤에 나중이라도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냐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냐 이걸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인 계약을 뭐 취소도 안 한다고 논할 필요 없잖아요. 계약 성립도 안 된 것을 성립도 안 된 계약을 유효인지 무효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성립이 돼야지 유효인지 뭔지 논하는 거고 일단 유효해야지만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냐 취소 못한 계약을 논하는 거지. 무효인 계약이 무효돼 버리면 더 논할 필요 없죠. 무효인데 뭘 취소를 해야 돼. 무효인데 이걸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봐보세요. 109조. 내 마음은 내 편 일치하자는 본인이 모르면서 했어요. 모르면서 한 것을 우리가 착오로 맺은 계약이다. 착각이 있었어요. 뭔가 착오라는 의사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오를 일으켰지만 착오로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일단 유효한데 이것이 착오가 이 계약의 중요 부분, 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된 착오라면 그때는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계약 맺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있었지만 그 착오가 중요분에 해당되는 착오가 아니라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모두 착오를 취소한다는 게 아니야. 중요한 착오라 없었던 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취소 안 하면요.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 취소란 말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착오로 맺은 계약도. 근데 중요한 착오였더라도 말한 사람한테 피의자, 말한 사람한테 뭔가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중과실이라 불러요. 이걸 중과실. 뭔가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은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는 잘 봐보세요.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지. 착오로 맺은 계약은 무효는 없어요. 다 유효한데 이게 중요하다는 착오라면 없었던 일 취소가 가능하고 또 아무리 중요하다는 착오였더라도 말한 피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뭔가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만 논하는 것이지 무효란 말은 없어요. 취소 못하면요. 취소 못하면 유효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 착오는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다. 이 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었던 대로. 하지만 모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된 착오만 취소하는 거지.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 아니면 취소할 수 없고 또 아무리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피의자 말하는 사람한테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또 이거지.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한 달이 건너고 갑가을이 계약 맺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로 계약 맺었어요. 근데 을이 이 물건을 또 병한테 금방 팔아먹었네? 또 이렇게 제3자 나타나면 이것이 아무리 취소가 가능한, 없었던 일을 취소 가능한 계약이더라도 한 달이 건너는 사람이 선이었다면 나는 몰랐다. 몰라서 선의 3자한테는 이 취소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는 없다.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선의 3자는 보호 또 받아요. 악인은 보호받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가 지금 흐르잖아요. 니네끼리는 완전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달이 건너는 사람이 선이라면 얘한테 쫓아 취소를 주장하면 안 돼요. 얘 보호받는다. 악이란 보호할 수 없지만 역시 착오도 선의 3자는 보호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착오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부동산 중개할 때 갑점포를 매매한다고 하고 을점포 계약서를 썼더라. 계약서에. 그럴 수도 있어요. 헷갈려갖고. 아파트 301호를 매매한다는 말을 가지고 계약서는 103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착오로. 그럼 이 계약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중요보다 된 착오냐? 어떤 데는 취소하고 어떤 건 취소 못하는 거냐? 이 구체적인 판례가 쭉 나와요. 그걸 이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남한테 사기 강박당을 사표. 사기당해서 계약 맺어요. 사기당해서. 강박이 뭐예요? 협박. 강박당해서 맺은 계약이에요. 그럼 뭔가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사기나 강박당 맺은 계약은 의사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기 강박당 맺은 계약 어떻게 되겠느냐? 사기 강박당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해요. 무효는 아니에요. 그게 유효한데 다 뭐 할 수 있다?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다만
사기강박대 맺은 계약도 원칙 유효하지. 무효는 없어요. 유효한데 다만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갑이 만약에 을한테 을이 사기꾼이야. 얘한테 사기를 당했네. 사기당해갖고 헐갑에 매매했어. 아주 사기당해서요. 근데 얘가 매입한 걸 다시 병한테 팔아먹었어. 근데 얘가 사기를 깨달았어. 깨달았다. 사기당했구나. 나 없었던 일로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안 하면요. 유효한 거야.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취소할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벌써 여기가 있네? 이게 또 전매해서 여기가 있다면 이걸 갖고 와서 얘한테 주장해서 이거 찾아오겠느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선이었다면 나는 니네들이 맺은 계약이 사기당해 몰랐던 선이한테는 취소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3자 보호받아. 하지만 얘가 악이란 보호받을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가 흐르잖아. 얘네끼리는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3자 생겨보면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전 결합명사 표시인데 용어 한번 써보시죠. 107조 비진이 표시. 남한테 농담, 거짓말로 증여한다 얘기한 거. 108조 통정, 허위 표시. 통조에 해당하는 사례는 부동산, 가정매매. 채권자한테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친한 친구가 판 것처럼 짜고 부동산 빼돌리는 행위. 그걸 통정, 허위 표시했다.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는 부동산, 가정매매. 착오로 맺은 계약도, 착오란 의사표시도 일단은 유효하다. 그 계약 유효하지.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 착오가 그 계약에 중요부에 해당하는 착오였다면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다. 또 중요에 해당하는 착오였더라도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말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 중대한 잘못이 있든 취소할 수 없다. 사기강박당에 맺은 법률행위도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나중에 후에 사기강박 의사표시는 계약은 후에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군데 모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의사표시도 한 달이 건너간 3자가 선이라면 선 3자한테는 그 무효를 취소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선 3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해준다. 보호받는다. 하지만 3자는 모든 3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3자를 보호하지 알았던 악의의 3자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내조문 얘기했지만 이 내조문을 이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 여기서 세 문제 나왔어요. 10문제 중에 3문제 여기에요. 이 다음에는 이 내조문을 4시간에 걸쳐 수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수업을 이뤄져요. 자꾸 연습시키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나머지 얘기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이렇게요. 그 밑에 법조문들이 있지만 크게 볼 법조문들은 없어요. 중요한 법조문들은. 자, 좀 쉬었다가 대리란 얘기 들어가 보죠. 대리요. 좀 10분 쉬었다 대리 얘기를 한번 관련되는 것을 쭉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